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9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강한 시장입니다. 뭐 아까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약세였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양시장이 양전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다만 외국인들이 조금 최근에는 계속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할지 전문가분과 함께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3천을 굳이 돌파해야 될까? 이제 매일 3천을 바라는데 오늘도 고가가 2,996 아침에. 네. 그러니까는 저는 이틀 전에는 2,998 기억하십니까? 화요일 날 왔을 때. 그때는 당일 변동세 70포인트. 네. 오늘은 한 30포인트 정도 됩니다. 어찌됐든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화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든지 빠질 수도 있고요.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는요. 그런데 시장의 성질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 여기 화면 보시죠. 예탁금이요. 65조. 65조입니다. 65조. 많이 늘었죠. 네. 작년 기준으로 한 50조에서 55조 정도, 잘 나와서 57조 평균을 하다가 10조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평균 자체가. 거래대금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7조인데 여전히 7조인데 코스피는 13조, 17조, 14조 일단 세게 유지 중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중에 뉴스 있었죠? 뉴스 중동발 뉴스 핵 시설 공격했다. 그래도 이래요. 신경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아시아 증시는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일본도 1%, 예. 홍콩 항생은 2% 예. 이렇게 빠졌는데 우리나라만 나스닥 선물 계속 빠지고 네. 그런데 우리만 강해요. 이게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설레발일 수 있는데 글로벌 주도주 같다. 그러니까 주도주는 잘 안 빠지죠. 빠졌다가도 빨리 올라오고 그만큼 시장 체질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이틀 동안 느낀 점은 제가 화요일 날 저 촬영을 끝나고 딴 데로 이동을 하는 중에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어. 2명이나. 주식 뭐 사야 되냐고. 이제는 조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선거 있은 지 2주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수가 빨리 올려 치니까 이거 여기저기서 수익이라는 표현보다는 뉴스에서 이제 곧 3천 많이 관심이 있는데 관심이 늘어난 거 첫 번째 꼭지, 두 번째 꼭지는 뭐냐면은 해외 주식. 오늘 기사를 좀 보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이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마 5천억 이상 매도를 한 것 같은데 기사상으로 봤을 때 국내 들어오지 않겠나 싶은 거죠. 일단은 그거에 대한 트리거는 역시 상법 개정일 겁니다. 6월 달 안에 처리한다고 일단 뉴스상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빨리 처리될지라는 거고요. 수급 잠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일자별로 보면은요. 외국인들이 이제 사타 팔았다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일단 6월 16일 날 3천억 매도, 17일 날 2천억 매도. 좀 샀다 팔았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여기 보시면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나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생각보다 그러니까는 매도 금액은 비슷하더라도 급하게 도망가는 매도와 네. 그냥 기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살살살 하는 매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 매도는 그쪽 후자 쪽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매도한 종목들 보시면은요. 네이버, 하나오션, 삼성전자 이런 순이거든요. 네. 어제 많이 오른 거예요, 또. 그 오른 거가 어떻게 보면 네이버 기준으로 봤을 때 추세가 유지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야지 매도세가 더 강화될 텐데 오늘 올랐다는 거죠.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 시장이 종목들이 매우 강하다라는 거고 설레였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침에도. 근데 오늘 낮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3천 고집할 필요 없이 일정 부분 횡보를 하면서 시장의 개별적 종목들 도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시장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지난주 종목들이 움직인 결과 이번 주 움직인 결이 또 다르게 바뀌고 있어요. 상단은 조금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고가 쏘고 막 와 열광하는 것보다는 좀 한번 치면 위에서 좀
그 다음날 쉬고요. 그런데 또 빠질만 하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느낀 거는 종목 살 때 아닌가벼 할 때 정도 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 모여 실전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815랩을 오픈합니다. 815 랩은 투자에 확신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실전 전략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새벽 글로벌 이슈, 필요한 것만 골라 전략으로 연결합니다.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주도 산업과 핵심 종목을 미리 포착합니다.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저희가 실전으로 잡아드립니다. 815 전문가들과 함께하면 주식 투자가 쉬워집니다. 단순한 정보를 넘어 성과가 나는 경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억 실전 계좌 세계 운영. 실전 계좌로 저희가 성과를 직접 함께 만듭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매일 함께하겠습니다. 딱 7일간 815 랩의 모든 과정을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막막했던 투자, 815 랩이 당신의 투자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실전 투자, 지금 바로 체험단에 신청해 주세요. 빠지면 좀 들어오고요. 적당히 올라오면 또 팝니다. 이렇게 지난주에는 좀 열광하듯이 좀 갑자기 뭐 22% 뭐 이렇게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좀 제한적으로 좀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하지만 추세는 유지 중이고 주식을 떠나면 안 될 것 같고 네. 이런 시장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장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스라엘이 핵시설 타격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은 굉장히 살벌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시장을 봤어요. 안 움직여요. 선물이 빠지는 모습이 잘 안 보여요. 방산주만 잘 가던데. 방산주만, 그러니까 호재만 빵 떠버려요. 그냥 현대로템.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런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냥 꽤 센 시장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종목을 매수할 때 재다. 그때 제가 그저께 친구 말씀드렸는데 왜 내가 사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 종목이. 많이 그러죠. 왜 얘기를 하냐면 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재다 마지막에 오를 때 사니까 그렇다. 좀 천천히 사보자 한번. 급할 필요 없다. 이럴 때 3,100 가면은 너 사면 안 간다. 이랬거든요. 네. 조금은 철학적일 수도 있고 약간은 좀 전문가스럽지 못한 대답 제가 말을 한 거죠. 먼저 수급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올라올지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3,000포인트 했으면 댓글 난리 났어요. 저도 그렇게 악플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도 욕하시더라고요. 3,000 같은 소리 한다고. 그죠? 여기서 좀만 가면 3,000이에요. 그쵸, 가족분들. 그러니까는 지수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시장의 성격이 바뀌는 거죠. 인터넷 쪽으로. 이 종목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뀌었다. 그러면은 바로 오늘 좀 그래도 주목하셨던 업종이나 종목군. 업종 말씀드리기 전에 저 오늘요 딱 느낌이 코로나 때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 4년 전 그때 올랐었던 극찬 아닌가요? 네? 극찬 아닌가요? 그렇죠. 시장의 네. 성질도 그렇고요. 코로나 때 어떤 섹터가 움직였죠? 드라마 제작사 오늘 움직인 거 보시죠. 컨텐츠 제작사들. 그리고 뭐 움직였습니까? 비대면 수혜주 대표적인 거 뭐였죠? 네카오. 딱 그때 코로나 스타트할 때였어요. 그때 카카오 기준으로 거의 80%인가 나갔었죠. 네. 몇 달 만에. 물론 지금도 카카오가 그렇게 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강렬했던 시장이었고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시장의 성격은 그렇다 이겁니다. 카카오 한번 볼까요? 카카오 예전에 기억해 보실까요? 말이 버벅대는지 창피하게. 네이버 카카오가 시총 3등 4등 갔었어요. 네. 그러면서 네이버 한번 오르고 카카오 한번 오르고 그런 시장이. 어제 네이버가 22%나 쏘는 기염을 토했고요. 17%네요. 죄송합니다. 기염을 토했고 그래도 추세 유지 중입니다. 그런데 나도 하면서 카카오. 아마 지금 시간으로 카카오뱅크 좀 꽤 좋을 텐데 네. 뭐 태국 뭐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으로 사실
3, 4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시세가 아예 없었었던 3년 동안 들이다 빠지기만 했었던 카카오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지 이것을 일깨운 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나라의 정책일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국내에서만 그런 디지털 법을 발의했으면은 테마로서 끝났겠죠. 하루짜리 혹은 반나절짜리인데 지금 미국에서 존슨 법을 제정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계속 발의가 되고 있는 중이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글로벌 트렌드다. 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카카오페이가 끝나지 않고 물론 장 안 좋을 때 한 번씩 푹 무섭게 빠지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중이고 실질적으로 수혜가 어딘진 아직은 모릅니다. 네. 어떤 회사가 발행을 할지부터 시작해서 운영을 할지 그런 거는 아직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결정 나면 점상한가 몇 번 가겠죠. 근데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점. 원래 근데 주식은 진행 중일 때 더 많이 간다는 점. 헷갈릴 때 어디가 될지 모르는 점. 이렇지 않습니까?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요. 오랜만에 스튜디오 미르. 스튜디오. 이 진짜 안 본 지 몇 년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작은 회사긴 하죠. 이렇게 몇 년을 빠져서 몇 년 행보하다가 뿅 상한가. 네. 물론 이슈는 있었습니다. 그 마블이랑 업무 제휴한다는 내용이 좀 있긴 있었었죠. 그런데 예전에는 얘는 윗꼬리 전문 주식. 요거 중요합니다, 가족분들. 차트를 딱 봤을 때 저는요 어떤 모양을 보냐면은 주요 봉이 윗꼬리가 달린 거 칼 같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오르면 누가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봉이 맞나요? 음봉이 맞나요? 음봉이 훨씬 더 많죠. 네. 그냥 오르면 파는 주식입니다. 이런 거. 그러면 경험적으로 오르면 파는 주식을 매매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 되죠. 왜냐면 내가 들어가면 물리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오랜만에 종가 상한가 거래 터지면서 이런 게 나왔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오랜만에 펜 엔터. 야, 진짜 오랜만에 보지 않습니까? 너무 오랜만이죠. 진짜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저 그때 한참 수익률 대회 했거든요. 네. 그죠? 아마 저 유명한 짤도 보실 거고 아시겠죠? 0%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때 한참 매매했던 섹터들, 그죠? 이런 것들이 뿅 올랐어요. 물론 정책 기대감일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거는 아마도 뭐가 있어야겠어요, 가족분들. 이 드라마 제작사, 컨텐츠 제작사의 일정과 그 일정이 나왔을 때 언제부터 하는 발표는 그 컨텐츠가 출연자가 누구고 작가가 누구고 감독이 누구기 때문에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밖에 없었죠.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발표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책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시장의 결은 백 투 더 코로나. 이런 식으로 그때 움직였던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워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오늘 내내 강했던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 이슈가 나오고 이러니까는 오늘 아침에 삼성중공업 여파로 조선주가 좀 빠졌었죠. 네. 빠지다가 오후에 다 돌린 거 보셨어요? 네. 올리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의 변화겠죠. 이런 조선주가 많이 올랐었는데 갑자기 삼성중공업 볼게요. 쭉 빠지면 만약에 여기서 모양으로 종가상 음봉했으면 21선 가요. 네. 그러면은 단기 추세 훼손입니다. 단기 추세 되면 여기서 21선 닫고 부비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꼬리를 달렸다.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다른 것들은 다 밑으로 당겼죠, 다. 안 끝났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죠. 네. 시장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그날 모양을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셨을 때 메이저들이 들어왔겠구나라고 고민을 하겠죠. 외국인들 찔끔 들어오긴 했네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시장이 변화하면 할수록 그리고 오늘 또 뭐였죠? 아까 이전 예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로템이 여기 며칠 쉬었었죠. 네. 쉬다가 뿅! 아니 어느 순간 뿅이에요 그냥. 갑자기 오후에 1시 정도에 뿅! 종가까지 양봉. 그러면 방산도 괜찮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구나. 다른 거 찾아봐야지 또. 이런 식의 매기가 확산되는 표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족분들? 이게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코로나 관련된 갔던 애들과 지금
나름 조선 방산 그 주도했던 애들을 봤을 때 무엇이 좀 더 우월할지, 무엇이 좀 마음 편할지. 마음 편한 건 차트로 봤을 땐 밑에 있는 걸 마음 편하죠. 제 입장에 봤을 땐 시장 올라올 때 땡긴 것들이 좀 더 마음 편합니다. 여기서 매매하자 이런 부분 아니에요. 네. 아니지만 조금은 시장에서 어느 것이 좀 더 각광을 받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는 펩트론이 오랜만에 또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시장이 좀 오늘 슬로우 했다가 올라왔는데 그래도 비만도 역시 안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D&D도 엄청 세더라고요. 네. 그죠? 뭐 이상 성공했다고 뉴스 보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조금은 최근에 시장에서 살짝 좀 소외됐던 섹터들에서도 올라왔고 원래 주도에서도 요즘 조선방송 2, 3일 쉬었잖아요. 그쵸. 거기서도 올라왔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엔터도 마이너스였다가 갑자기 양봉 쫙 돌았죠. 네. 방산만큼은 강력하지 않았지만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요거 단독 기사라서 좀 제가 제대로 확인된 내용은 아닌데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5,000명 이하 한국에서 공연할 때는 보셨나요? 지방 정부에 위임하겠다. 네. 그러니까는 그 위에 허락을 안 받아도 5,000명 언더는 그냥 해라 지방 정부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엔터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는 뭐 서부, 브라질 이쪽 다 좋은 건 알아요. 중국이 어떻게 열리느냐입니다. 네. 거기서 열리면 우리 가족분들 중국 열렸을 때 화장품 진짜 모르실 거예요. 10년 전에요. 거기는요 강력합니다. 뭐 중국이 좋고 안 좋고 빼요. 다 뺍니다. 정치적으로 다 뺍니다. 주식 관점에서만 가족분들. 저희는 10년 전에 화장품이 5배 가는 걸 봤습니다. 이준 이사면 저랑은. 그쵸? 중국에 열렸을 때.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들 기억하시나요? 방탄 제대하고 4,000명, 5,000명 하이브 사옥에 있는 거. 네. 2천만 뷰 5천만 뷰인가 2천만 뷰인가 라이브 나오는 거. 그죠? 제거 저기 찐시향 한 6, 7만 뷰 나오는데 2천만 뷰 나와요. 역시 방탄입니다. 아 비교하면 안 되지. 그치? 감히 그분들과. 글로벌이잖아요. 글로벌이죠. 네. 그렇죠. 아니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도 쭉 빠지다가 뿅. 그러니까 오늘 올라온 것들은 조선 방산 엔터예요. 가족분들. 실적 되고 수주 좋고 단 올랐을 뿐입니다. 올랐으니까 우리가 손이 안 나갈 뿐인데 시장이 빠졌다 올라올 때 여기부터 워킹을 했다. 이거는 오늘의 또 팩트예요. 네. 가족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고민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죠? 네. 오늘 그러면은 그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바이오, 제약 바이오 일부 몇몇 종목들 비만 치료제 말고도 뭐 코오롱 티슈진이나 HLB나 이런 종목들도 꽤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바이오 USA가 진행 네. 중이면서 코오롱 티슈진이 유의미한 게 좀 나온 것 같다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는 그 밑에 있는 티슈진이 상한가를 쳐버렸어요. 분명 좋은 거고 지금 바이오 입장에 봤을 때 다시 이따 끝날 때 얘기를 땡겨서 말씀드릴게요. 뭐 할까죠. 네. 뭐 할까. 이게 살아날 것 같아요. 바이오도. 제약 바이오도. 예. 그래서 이게 제대로 물론 HLB는 갖다 밀렸습니다. 네. 근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HLB는 그래서 그 허가를 신청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신청을 하려고 보완 준비 중이다라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기사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윗골에 12% 갖다 밀리긴 했죠. 그런데 시장에서도 언제든지 바이오를 쳐다보는 매수세는 있다라고 정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각 회사별로 내용은 좀 제가 언급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바이오 장이 다시 왔다. 그러면 또 알테, ABL 막 이런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요? 또 플랫폼 그렇죠. 기업들로. 그렇죠. 비만이 먼저 보여줬죠. 네. 비만이 강력했었었고 시장 자체는 언제나 순환매를 돕니다. 그리고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족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순환매 돌 때가 가장 수익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니까요. 거래대금도 늘어나고요. 좀 건전한 시장은 맞긴 맞고요. 또 특징적인 게 말씀 안 드린 게 2차 전지죠.
그렇죠. 네,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밑에서 물론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와 장중에 10% 오른 거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그쵸. 2차 전지가 가장 강력한 게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네. 물론 유럽 데이터가 조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추론이 나왔을 뿐인데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안 움직이면 그거 데이터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그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 움직였던 게 아까 드라마 제작사, 그죠? 2차 전지, 많이 빠졌던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 어떻습니까? 네. 좀 밑에 있는 것들, 그리고 또 그때 움직였던 것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좀 그럼 이게 시장의 질이 이런 식으로도 좀 옮길 수 있다. 요걸 좀 정리를 해주자면 조금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한 부담감, 그렇죠? 그러니까는 많이 오른 것들은 좀 빠지면 사야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좀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 특징적인 게 또 시장 측면에서 좀 항상 좀 쉴 때만 나오는 게 이제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뭐 하나비전의 장비가 좀 화제 추측성이 있었나 봐요. 네. 뭐 근데- 찌라시 이런 게 있었나 네, 봐요. 근데 그거는 또 아니었죠. 솔직히 이런 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아니라는 건데 추측성으로 이렇게 변동이 너무 심하죠. 네. 그런데 그게 화제가 나니까는 한미반도체가 장중에 13% 오르는. 한미반도체는 대표적인 공매도 타겟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거래가 붙으면 변동성이 심해요. 많이 움직여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아이디어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 내가 좀 한 매매한다 라고 싶으면은 공매도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을 관중에 추리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붙으면 세게 가요. 그 올라가는 거의 진위 여부는 또 봐야겠지만은 장중 변동성이 심해집니다.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네이버도 공매도 많았겠죠. 네. 카카오도 많았을 거고요. 그러면 제가 잠시 저의 말을 3월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시작하고 조금 지나면 굉장히 재밌어질 거다. 매매 측면에서 기억하시죠, 이사님? 네. 한 달, 두 달 동안 우리 잘 안 좋을 때 외국인들은 미친 듯이 공매도를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대 효과로 나타날 겁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수익 잘 나겠죠. 그런데 그들도 빌린 거예요. 빌리면은 뭘 줘야 됩니까? 이자를 내야 됩니다. 1, 2% 내지 않을걸요? 꽤 크게 냅니다. 주식 빌릴 때요. 몇 프로, 제가 회사만 하우스만 다르기 때문에 몇 퍼센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작은 거 아닙니다. 커요. 그들도 이자 비용을 감당하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려서 이자 내고 있는데 커버 당해가지고 이거 팔아, 그 걔들도 터져요. 많이 터져요. 그래서 한 번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매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매도 큰 것들이 거래가 붙는다. 그리고 하나의 또 타겟, 또 최근 특징, 거래 대금 상위, 거래량 상위 말고요, 가족분들. 거래 대금으로 바꿔서 전체로 소팅해서 아침에 강한 것들, 요게 핵심입니다. 최근에 좀 느낌 오시나요? 우리가 헛헛해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버렸었던 네이버가 어제 20% 올랐기 때문에 헛헛한 거거든요. 내가 버렸던 하나솔루션이 22% 오르는 게 헛헛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의 성질이 박 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성질이라면 내가 아침에 봤었던 중에서 적당한 중대형주 이상의 이슈가 붙었는데 세게 붙는다. 거래대금 많이 터진다. 얼마 전까지요, 가족분들 아침에 열어보면 거래대금 상위에 9시 반까지요. 제일 높이 있었던 종목이 뭘까요? 3초 드리겠습니다. 1, 2, 3 댓글 다시나요?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아니었어요. 거래량으로 보시는 것보단 거래 대금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거래 대량으로 보시면 잡주가 많이 섞입니다. 네. 대금으로 보시는 게 맞거든요. 특히 아침에. 그래서 거기서 매매 플레이가 선수들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이거 들어온다? 조금 일종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뭐 종목과 그렇죠, 뭐 최근 시장의 뭐 매매 결을 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쨌든 우리 시장에 좀 변수를 줄 수 있을 만한 아니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이슈나 일정 뭔가 있을까요? 이번 주에 제가 네. 일부러 말씀 안 드렸죠. FOMC 지났잖아요. 네. 지났고 동결했고 2회 유지한 것 같고요. 파월의 톤이 조금 바뀌긴 했죠. 뭐 관세란 전쟁 이런 톤도 충분히 인지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 인상은 하지 않겠지만 그러더라도 데이터를 보겠다.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톤만 좀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금리 2개 다 지나갔습니다. 소매 판매 안 좋게 나왔고요. 그러면 어찌됐든 2회 정도, 그게 올해 한 9월 정도부터 시작하지 않겠나라고 싶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 뭔가 매크로 억누르는 게 있을까? 했을 땐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요한 거는 전쟁 뉴스 플로우가 당연히 맞을 겁니다. 아주 한국지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전쟁 뉴스 플로우도 잘 안 먹히는 시기에는 약간 파생을 봐야 되는데 선물 옵션 동지 만기일이 다가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그리고 오늘 밤에 어떻죠? 미국은 쉽니다. 네. 그쵸 여러분들. 그러면 내일까지는 적어도 뭐가 움직이겠습니까? 전쟁 플로우에 따른 선물 옵션의 변화 폭이 시장의 핵심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는 미국장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그 선물의 동시만기 끌어올리느냐 좀 했거든요. 좀 네. 밀었거든요. 그래서 끌어올리느냐가 핵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화수의 핵심은요. 24일, 25일 날이죠. 나토 정상회의. 그때 요거는 시장 측면보다는 아마도 섹터 측면이 되겠죠. 방산 섹터가 어떻게 되는지. 요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핵심일 것 같고 여쭤보실까봐 시장 흐름. 저는 지금 수준이 뭐냐면 여기서 2,800 갑니다. 해더라도 찍으면 밑골이 답니다. 또 화요일에서 같은 말씀을 드리고 갔어요. 강해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한 번에 안 꺾여요. 그러니까 한 번 빠지면은 장중에 예를 들어서 뭔가 크리티컬 액션이 나와서 50포인트 빠진다. 그러면은 강했던 거, 밑골이 다는 거 뭔지 봐야 되는 거, 한 꼭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빠질 때는 이렇게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거다. 그래서 만약 기조적으로 빠진다 싶을 때는 횡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조적으로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죠, 가족분들. 그래서 일단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먼저 해가지고 요 정도 기간 동안에는 좀 적당히 매매 플레이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당히 매매 플레이 하자. 그래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이제 그러면- 이건 진짜 센 장이에요. 진짜 센 장.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투기성 시장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최근에는 좀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게 우리가 봤었던 시장과는 다르고 종목이 워낙 강하게 움직이니까는 그렇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투기라고 표현했을 때는 다른 분들이 어디를 팔고 이쪽으로 붙었을 때 투기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를 들어 코인을 팔고 넘어온다라든지. 그런데 일단 지금 급등은요. 일부 쇼커버링이 좀 성격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네. 좀 그거는 좀 일단 좀 지난 다음에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직까지 아니다. 예. 아직 멀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바이오는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바이오 말고 또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나 종목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섹터 안에서 일단 조방원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 원전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매매를 쉬려고 합니다. 만약 매매를 했다 치면은요. 오늘 거의 이제 오늘 해체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뭐 다 아시니까는 한 바퀴 뭐 돌았으니까. 들고 있는 분 예. 있을까봐 제가 섹터를 나쁘게 말씀을 못 드려요. 아니, 드리기 싫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동안 대강은 큰데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수급 쏠림이 강하게 맞아요. 진행이 됐으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지금 조선 방산처럼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까진 괜찮은데 네. 원전처럼 이렇게 극렬하게 반응했다가 땡기고 이런 것들이 조금 몇 번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뭐 일단 그쪽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 플레이를 좀 한동안은 제외할 생각이고요. 네. 그래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 안에서는 저는 증권주는 여전히 괜찮다고 봅니다. 증권주 그리고 지주사주. 지주사주들도 최근에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레포트 나오고 움직인 날이 있고 안 움직인 날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레포트 나온 것들의 본질을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관중에 추가를 해놓고서요. 네. 그 다음에 붙을 때 세게 같이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네. 그리고 지주사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그리고 레포트 잘 보고, 그리고 아침에 거래대금 상위까지 네. 본다면은 이 정도면 그 매매하는 거지 않을까요? 그쵸. 이 정도면 꽤 할 거가 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할 게 꽤 많은 시장, 네, 활발하게 좀 해도 좋은 시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시장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박현상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투자 전문가들이 모여 실전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8.15랩을 오픈합니다. 계좌 수익이 멈췄다면 지금이 변할 타이밍입니다. 혼자 하는 투자, 이제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뉴스도 이슈도 확인했지만 계좌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진짜 돈 되는 정보만 골라서 핵심만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새벽 글로벌 이슈 필요한 것만 골라 전략으로 연결합니다.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주도 산업과 핵심 종목을 미리 포착합니다.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저희가 실전으로 잡아드립니다. 8.15 전문가들과 함께하면 주식 투자가 쉬워집니다. 당신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3명의 실전 전문가가 매일 전략을 연구하고 함께 길을 제시하는 투자 동반자 서비스 8.15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15랩은 투자에 확신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실전 전략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단순한 정보를 넘어 성과가 나는 경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투자, 저희와 함께하면 쉬워집니다. 1억 실전 계좌 세개 운영, 성과 실명 공개, 장전, 장중, 장 마감까지 하루 3번 리포트, 그리고 실시간 전문가 포트폴리오 공유까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매일 함께하겠습니다. 당장 돈 되는 정보만 엄선해서 알려드립니다. 실전 계좌로 저희가 성과를 직접 함께 만듭니다. 혼자 투자하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함께 성공 투자합시다. 딱 7일간 8.15랩의 모든 과정을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막막했던 투자, 8.15랩이 당신의 투자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던 실전 투자, 지금 바로 체험단에 신청해주세요.